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밖에서 인사를 드려요. 언론에 따르면 8월 달에 추가 공급 대책이 정부로부터 발표가 되겠죠. 문제는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투기 억제 정책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8월 달에 추가 공급 대책이랑 투기 억제 정책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랑 꾸준히 함께 하셔서 야, 지금 다주택자 투기꾼이 없다, 지금 투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투기 정책이냐, 이거는 효과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감하실 거예요. 이번 정권은 미리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매뉴얼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번 발표될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 7일에 하는 제 오프라인 특강은 이제 마감이 됐고요. 아마 대기 신청만 가능할 거예요. 휴가철인데 역시 시장 때문인지, 그리고 운 좋게도 제가 시장을 잘 예측했기 때문인지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준비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가 이끌어가는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이끌어가는 시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미 여러 컬럼이나 아니면은 신문 기사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게,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집을 더 살 수도 없고, 예전처럼 전세가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종부세가 많이 나오고,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도 지금 유예기간이지 폐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그러니까 투기, 투자 이거를 하기에는 정말 살벌한 시장이에요. 지금은 거래량을 봐도 아무튼 실수요자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이제 갈아타기가 좀 같이 되고 있는 그 정도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100%는 아니고요. 이건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데이터로 만들긴 되게 어려운데, 지금 언론에서 자꾸 빌라 사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수요가 올라간다, 빌라 사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버리는 거다, 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특례 대출 시스템 때문에 유동성이 빠져나와서 다시 기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다, 요 두 가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예요. 빌라 살 사람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빌라 전세를 사실 분이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사실 어려워요. 부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정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정규에서 제가 이번에 긴축시장에서 데미지를 누가 다 빨아먹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드렸어요. 그 데이터 기억하세요?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댓글에 따르면은 연립 빌라 시장은 하락폭이 굉장히 적어요. 전세도 매매도 아파트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라가 체력이 안 되고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 하시던 약간 영세업자 같은 어려운 분들이 무너진 거지, 그것도 팔리지도 않아요. 거래가 돼야지 하락에 찍히는 거잖아요. 전세든 매매든 이게 굉장히 시세를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그 데이터 가지고 튼튼한 빌라, 좋은 빌라, 좋은 동네 빌라는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안 빠졌어요. 물론 그 데이터가 아파트보단 부정확하거든요, 팔로우업 해보면은. 하지만 빌라 시장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지 않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전세 사기 때문에 무섭고, 사람들이 전세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매매 가격이 막 초급매가 나오는 그 시장은요, 빌라 시장 중에서 저가 시장이에요. 이걸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지금 이 긴축 시장의 데미지를 빌라가 다 충당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빌라 전세 사기를 무서워하는 데는 어디예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저가의 빌라예요. 저가의 빌라를 구하실 분들이 전세 사기가 무섭다고 아파트 전세를 구한다고요? 또는 아파트를 사버린다고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우리 모두 합리적인 이 생각을 하잖아요. 가격이 안 맞아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시장에 나가서 진짜 초저가 아파트 전세 시장은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랑 빌라가 혼합된 지역은 이게 있는데, 대놓고 물어봤을 때 난 전세 사기 무서워서 아파트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그냥 돈이 되니까, 돈이 되는데 빌라랑 전세의 선택사항이 있을 때 지금 전세가 빌라 쪽이 좀 약간 시끄러우니까 아파트 할래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생아 특례 대출 있잖아요. 요거 9억 원, 일정 가격 넘어가면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끄는 아파트 가격대는요 10억 원이 넘어요. 9억 원 이하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제가 신생아 특례 대출 언제부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정규 강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하반기 이후에요. 왜 그러냐? 딴 게 아니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 쓰실 분들은요 이미 전세 월세로 살고 있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분들 어디 살고 있어요? 어딘가 살고 있겠죠. 그럼 이분들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주택자잖아요.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죠. 이분들 만기가 언제냐고요. 만기가 돼야 나올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안 내보내줘요 지금. 그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계산해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지금 말이 막 기사에 나올 정도로 진리가 될 정도로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것 때문에 현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 없이 실수요자가 이끌어가는 시장은 맞는데, 지금 정부가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옛날부터 제가 정말 무슨 진리처럼 말씀드리던 건데, 투기 투자는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래, 저 이거 장난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투자고요, 네가 하면 투기예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 전원이 다 이래요. 누가 뭐 샀다 그러면 투기했네.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투자예요. 옛날에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전 정권이나 이번 정권도 계시겠지만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몇몇 분들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난 몰랐다, 아내가 한 거다, 그리고 이건 투기가 아니라 노후 대비다. 기억나세요? 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하면 투자 노후 대비고 네가 하면 투기라니까요. 투기랑 투자는 거짓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주관적 단어예요. 주관적 단어를 정부가 쓰는 건 원래 좋지 않아요. 근데 계속 쓰고 있어요. 왜? 인기가 많으니까. 무슨 말이냐? 투기 억제 정책을 낸다고 했잖아요. 뭐라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정책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내고 갖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예요. 제 생각인데, 근데 이건 틀릴 수가 있는 게, 제가 현 정권을 읽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집을 사고 지금 입주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세 끼고 사놓은 다음에 나중에 입주할 분들도 적지 않아요. 왜냐? 대출이 어렵거나 아니면 실입주 가능한 매물이 비싸요. 그리고 매물이 부족한 동네는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1년 반이나 2년 후, 길게는 3, 4년 후에 입주할 계획인데, 정부는 뭐라고 하면 돼요? 전세 끼고 샀네. 이거 데이터에 나오거든요. 전세 끼고 샀으니까 갭 투자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쓰면 안 되는 거네. 이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세 세입자 때문에 갭 투자를 하는 거네. 전세자금 대출에 손을 대야 되겠네.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에 손을 대게 되면은 아마 정부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느낌 오지 않으세요? 그런 거를 그렇게 따지고 일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올 수 있어요. 8월 달에 나오는 대책 봐야 돼요. 이번 정부는 나오는 게 옛날에 있던 거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왜 그러냐? 과거에 보수 정권이랑 진보 정권이랑 두 정권이 썼던 걸 번갈아서 다 씁니다. 지난 정권에 쓰던 것도 그대로 쓰고 또 새로 꺼내거나 업그레이드 할 경우도 있고. 여러분, 스트레스 DSR 어디서 얻겠어요? 대출 중단 이후에 이 연동된 거잖아요. 뭐를 끄집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8월 달에 발표는 무조건 봐야 돼서, 투기가 없으니까 투기 억제 발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라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기란 단어는 주관식이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입맛에 맞게 컨셉을 잡으면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단어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손을 대는 게 서민들에게 치명타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지는 전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지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는 이게 좀 패턴이 달라요. 이 현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욕만 하기 전에 냉정하게
여러분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면 대비를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긴장하고 보고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앞으로 차츰 말씀을 드릴 건데 8월 달에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 여러 가지 대출 시스템 같은 것도 바뀌고 8월 달, 9월 달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둔촌주공 입주가 이게 역사적인 입주장이에요. 12,000세대가 한 방에 11월 달에 입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로 한두 달씩은 잡아주면은 9, 10, 11, 1, 2 기본으로. 헬리오시티가 옛날에 6개월 갔어요. 그럼 대충 따지면 맞죠? 이거 대충 맞잖아요. 5, 6개월 세면은 9월 달부터 영향권이에요. 그럼 8월 말에, 만약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뭔가 센 거 때리고. 왜 때려요? 8월 달에 시장이 심하게 달궈진다. 그럼 보고 있다가 8월 말에 한 방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끊어 놓은 다음에 9월 달에 대출 규제 또 때리고. 근데 헬리오시티, 그러니까 둔촌주공 입주가 되면서 효과가 나오면은 이 서로 조인트 시키는 거죠. 봐라, 결국 일시적 반등이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막고 스트레스 DSR 도입하니까 이게 다시 못 올라간다. 일시적 반등이었고 둔촌주공 입주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닥 불만이나 불신을 보내는 지금 국민 정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 전 지금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잖아요, 시장을.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이 어떤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 중요한 거는 25, 26까지 펼쳐봤을 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의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고 지금 수급이 맞질 않아요. 근데 정부의 액션을 통해서 일시적인 시장의 변화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정말 덥네요.